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문재인 아들내미 문준영이가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6,900만 원의 지원금 대상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특혜 아니다라면서 준영 씨는 미디어 아트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인이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건 공인된 평가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시바, 이젠 하다하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뛰어넘는 토끼가 달나라에서 방아 짖다가 방귀 뀌는 소리하고 자빠진 건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세계 어디서 인정받는지요? 청와대 가더니 맛이 갔네요라며 세계적 아티스트가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거 본 사람 있나라고 힐난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세계적인 수준이면 세계 공모전에나 출품하지 왜 궁핍한 젊은 청년들 지원금을 뺏어먹니? 대통령 아들쯤 되면 그런 절면피한 행동하면 안 된다. 이걸 구구절절 설명해줘야 하나?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정말 모르느냐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MZ세대란 밀레니얼의 M과 제네레이션의 Z가 합쳐진 말입니다. MZ세대는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로 정보기술, 즉 IT에 능통하며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MZ세대의 북한, 중국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 국내에서 기생하는 사회주의 좌파들이 선동해도 결코 먹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MZ세대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질문에 51.7%가 중국이 가장 싫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이라는 응답은 31.2%였습니다. 적어도 MZ세대에선 반중 감정이 전통적인 반일 감정을 뛰어넘은 모습입니다. 이는 국민일보가 지령 1만 호를 맞아 여론조사 업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일에서 12일 전국 만 18세에서 39세 남녀 1000명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나라 3위는 12.6%의 응답 선택을 받은 북한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가장 싫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습니다. 또 MZ세대는 난민과 이민자 등 외부인 전반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1.0%가 상관없는 남과 같은 국가라고 답했고 관심 없다는 응답도 14.9%였습니다. 적성 국가라는 응답이 17.3%, 이웃 국가가 19.7%였습니다. 한민족 동포라는 답변은 17.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한민족 동포 응답률이 낮아졌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좌파 정권은 오로지 북한 속의 김정은을 미화하고 자빠졌는데요. 문재인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와 인터뷰한 기사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기사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이 타임지 표지 사진과 제목만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홍보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구린내가 전나게 나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청와대가 자랑하길래 내용을 들여다보니 얼굴이 화끈거린다. 홍보 전략으로 이 인터뷰를 추진한 청와대가 얼마나 현실감이 없나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 언론이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인터뷰에 언급된 망상, 딜루저널은 제정신이 아닌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것이니 이유는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라며 망상의 사전적 의미는 병적인 오판이나 확신, 감정으로 뒷받침된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이유를 보니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우리 대통령에 대해 숨기고 싶어 했던 점을 정확히 집어내고 있다. 북한 김정은의 내면에 대해 보증을 서고 다니는 것이라며 말살, 고문, 강간 등 반인륜 범죄를 주도한 김정은을 문재인은 정직하다고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동기가 뭐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면서도 민족이란 이름으로 무슨 말이든 다 해도 되고 거짓 보증도 괜찮다는 건 청와대만의 착각이다. 국민을 더 이상 창피하게 만들지 마시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국내에선 민주파리 처하면서 유별날 정도로 사회주의 국가와 친밀도를 높이려는 이놈의 문재인 좌파 정권이 2018년 기준 6.2% 수준인 태양광, 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50년 62.3%까지 끌어올리고 같은 기간 23.4%인 원전 비율을 7%까지 끌어내린다는 내용을 담은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한 가운데 현실성이 떨어지고 탈원전 정책발 에너지 위기가 가속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탄소 배출이 없어 탄소 중립 대안으로 급부상한 소형 모듈 원전 SMR은 배제한 대신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들여온다는 계획을 포함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중국과 러시아는 원자재나 에너지 가지고 협박을 잘하는 나라인데 뭘 어떻게 믿고 수입을 하겠다는 건지. 말이 안 되면 탈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하든가 해야지 이게 뭔가요? 대체라며 중국이 우리 사회 앞바다에 원전 50개 짓고 있는 건 알고 있나?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 기술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를 사온다고 하니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지. 어차피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인데라고 분노했습니다. 김계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25일 원전 발전 비율을 줄이고 중국과 러시아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문재인 좌파 정권의 계획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들여오려면 북한을 경유해야 하고 북한의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데 북한이 중간에서 전기줄 끊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계현 원내대표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라며 탈원전 및 국토 파괴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림 훼손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계현 원내대표는 북한을 경유해 전기를 수입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놔두고 대체 무슨 짓을 벌이는 것인지 기가 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은 막연한 공포심이나 이념에 좌우돼선 안 된다며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원전 비중은 대폭 낮추겠다면서 탄소량 감축과 수많은 전력 수요를 어떻게 동시에 감당하겠다는 거냐고도 했습니다. 김계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이 급격한 산림 훼손과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탈원전 및 국토 파괴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산림 훼손 실태를 조사하고 터무니없는 탈원전 정책과 운동권 사업으로 전락해버린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패를 분석해 책임자를 찾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가정보원 전직 직원들 일부가 문재인에게 박지원 국정원장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 앞에서 시위 중인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모임은 지난 24일 성명에서 우리는 국정원 원운석 교체 작업을 직접 진두지휘해온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문재인에게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임은 최근 국정원이 원운석을 교체하면서 김일성 추종 세력, 신영복체를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신영복은 1968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결성된 통일혁명당 결성 및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한 대표적인 김일성주의자인 것으로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명백히 밝혀진 인물이라며 국정원의 원운석을 그의 서체로 바꿔 국정원 본관 앞에 세웠다는 것은 사실상 북한을 국정원 안마당으로 불러들인 이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모임은 박지원 국정원장을 향해 박지원은 이번 원운석 교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는 물론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시작으로 한 종국적인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등 대한민국 안보의 명주를 끊으려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 궁극적으로 북한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문재인 정권 임기 안에 매듭 지으려는 일련의 수순이라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분명히 소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문재인이 박지원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 한 사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영복이를 존경한다는 문재인이가 박지원을 자르겠어요? 그래서 짤막한 논평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짜 머리에 한 번 빨간 물이 들면 죽을 때까지 그 사상 못 고치나 봅니다. 대공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국정원이 아니 사용할 글씨체가 없어서 국보법 위반 전략의 신영복 글씨체를 사용해요?
박지원 이 양반 간댕이가 진짜 배 밖으로 쳐나왔네요. 이들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국민 분노까지 조장해가며 이 지랄하는 걸까요? 이게 너것들이 그렇게 외치던 민주주의 방식이냐? 박범계 이 양반은 향후 정권 교체되면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이런 개같은 검찰 인사를 대규모로 단행했는지 진심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박범계는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사하던 검찰팀장들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정권 수사를 하거나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던 이들은 모두 좌천됐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인사들은 요직에 앉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정권 수사를 틀어막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서 4차장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1차장 자리에는 정진우 의정부지검 차장, 2차장은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 3차장은 진재선 서산지청장, 4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각각 앉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사실상 정권 수사는 막혔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정권 수사를 하는 수사팀을 분해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며 정권을 지키려 사실상 수사를 틀어막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개탄했습니다. 박범계가 25일 주요 권력 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수사팀장들을 전원 교체하고 친역 검사와 자신의 측근들은 중용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살 인사 본 인사라고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박범계 장관을 향해 법무부가 인사를 발표한 뒤 브리핑도 하지 않은 것을 꼬집으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뭉개겠다. 이런 지적이 아주 많이 나왔다고 포문을 얼었습니다. 그러면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부장, 김학의 기획사정 의혹 담당했던 부장검사, 월성 원전 경제성 수사했던 부장검사 모두 1년도 안 돼서 다 바뀌었다며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하던 분들 다 바꾼 거다. 이게 조직의 안정이냐? 참 이상하죠? 공교롭게도 산권력형 비리 의혹을 뭉개겠다는 거로밖에 안 된다고 질타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 비리와 맞서 싸운 검사들은 학살 인사, 권력에 아부한 자들에게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인사. 이게 문재인식 공정이라고 문재인을 질타했습니다. 몽영훈님, 휴가비를 듬뿍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갖고 있다가 7월 가장 더운 날에 2박 3일 정도 휴가 일정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